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고 육아를 시작하면서 일은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진 형편이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늘 풍족하고 편안했어요. 아마 가족끼리 사이가 좋고 서로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저희 시어머니가 있으시죠. 늘 열심히 사시고 배울 점이 많아서 제가 많이 존경하는 분이기도 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4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었어요. 남편과 결혼할 때 주변에서 시어머니 자리가 홀어머니라고 염려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연애 때도 어머님을 종종 뵀었고 좋으신 분이라는 걸 이미 알았기에 걱정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대전에 사셔서 대학교 때부터 저 혼자 서울로 상경해서 살았거든요. 그걸 어머님도 아셨어요. 저 혼자 살 때 남편을 통해서 반찬 같은 걸 잘 보내주셨거든요. 어머님 반찬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맛있었고 솔직히 말해 고향에 계신 엄마 반찬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보내주신 반찬으로 집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며 든든하게 밥을 챙겨 먹었죠. 어머님은 저 부담스러워한다고 반찬은 보내주셔도 딱히 놀러 오라거나 얼굴을 보자고는 안 하셨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아들 여자친구 밥 굶고 다닐까봐 반찬은 보내주시는데 정작 보자고는 안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매번 반찬 얻어먹기 죄송해서 백화점에서 그때 나름 비싼 목도리를 선물로 드리려고 사서 놀러 갔었습니다. 어머님은 빈손으로 오지 뭐하러 선물은 사들고 오냐고 하시면서도 너무 예쁘고 따뜻하다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목도리는 아직도 잘 쓰시고요. 어머님과 단둘이 사는 남친네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도 끝방이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집이었지만 집안은 어머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쓸고 닦으신 건지 깨끗하고 반들반들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들어가면서 집이 참 깨끗하다, 부지런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집이 작고 사는 게 이렇다고 쑥스러워 하셨지만 저는 웃으면서 제가 사는 자취방에 비하면 대거리라고 장난을 쳤습니다. 남친의 아버님은 남친 고등학생 때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산업재해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님이 생계를 책임지신 듯 했어요. 어머님은 아시는 분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시는데 워낙 손맛이 좋아서 그 식당도 동네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 인사하러 왔다고 저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차려주셨습니다. 그때는 결혼 이야기까지 오갈 정도로 진지하게 만날 때는 아니었는데도 어머님은 저를 가족처럼 예뻐해 주셨고 저도 그런 어머님이 편하고 좋았어요. 넉넉지 않은 형편에 혼자서 아들 키우면서 힘들게 사셨을 텐데도 성격이 참 밝고 소녀 같으신 부분이 있었어요. 천성이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았기에 어머님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연애 때도 종종 놀러가서 밥도 얻어먹고 어머님 일하시는 가게에도 놀러 갔었죠. 그러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가 생겼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어머님이 저 먹고 싶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몸 상하니까 집안일 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라고 잘 그러셨습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줄 거는 없지만 너랑 뱃속에 튼튼이가 먹고 싶은 거는 내가 다 해줄게. 정말요? 그거면 충분하죠, 어머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친정도 멀고 부모님도 멀리 사시니까 나한테 편하게 다 얘기해. 저희 어머님은 정말 먹는 걸로는 돈을 안 아끼셨어요. 음식은 정성이라고 재료 하나하나 좋은 것만 쓰셨죠. 게다가 타고난 손맛이 있다 보니 음식도 참 정갈하고 맛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잘 사는 소위 금수저 시댁은 아니지만 어머님이 저를 위해 맛있는 밥은 해주시는 정성 가득한 밥수저 시댁이었죠.
철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 특별한 줄 몰랐는데 나중에 결혼한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 제가 굉장히 복받은 거더라고요. 저보고 그런 시어머니 잘 없다고 진짜 좋은 시어머니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건 해주시면서도 자식들한테 기대려고 하는 건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더 못해줘서 미안해 하시고요. 그런 게 감사해서 제 나름대로도 어머님께 잘하려고 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았지만 형편은 좋지 못했어요. 저도 육아 때문에 또 회사 눈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남편도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도 외벌이로 살게 되니 형편이 좀 어렵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도 슬슬 돈을 벌어야겠다.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번 경력이 단절된 데다 일을 안 한 기간이 길다 보니 재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는 게 쉽지만은 않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이가 자주 아파서 어린이집에 빠지는 일이 많았고 방학이나 연휴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연차 쓰기에도 눈치가 보일 것 같았고요. 남편도 좀 더 아이 키우고 생각하자고 그때까진 자기 혼자 외벌이로 벌 수 있으니까 그전까진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온라인 부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관련 영상이나 교육, 책들도 많이 살펴봤어요. 가장 먼저 SNS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제 SNS 계정을 키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육아 정보나 살림 꿀팁, 음식 만드는 방법 등을 예쁘게 촬영해서 SNS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살림하거나 육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 제 나름대로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었죠. 지금이야 워낙 인플루언서들이 많지만 제가 할 때만 해도 초창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더욱 빠르게 팔로워 수도 모을 수 있었고 제 계정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팔로워는 빠르게 수직 상승했는데 그때부터 협찬, 광고, 공동구매 제안도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나름 제 얼굴, 아이 얼굴 걸고 운영하는 계정이다 보니 돈만 많이 준다고 아무거나 하지 않았고 엄선해서 광고나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동구매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광고나 협찬보다는 공동구매 쪽이 확실히 돈이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먹어보고 이용해보고 괜찮은 것만 엄선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다 보니 반응도 좋고 후기도 좋았어요. 그렇게 제 계정은 점차 커져갔고 수익도 점차 불어나더니 곧 남편 월급은 우습게 제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 성공에 남편도 몹시 기뻐했고 늘 어렵고 빠듯한 형편이었던 저희 집에도 조금씩 볕들 날이 온 거였죠. 저는 어머님께도 이 일을 설명했는데 어머님은 SNS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네가 잘됐다 하니 기쁘다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턴 어머님께 용돈도 종종 드리고 필요하신 옷이나 물건도 많이 사드렸죠. 저는 제 SNS 인기에 힘입어 본격적인 온라인 마켓을 열어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같이 해보자고 사업 제안을 하는 분들도 꽤 있었고 저도 제 SNS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와중 어머님께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일하시던 식당 주인분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 가게를 접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주인분은 어머님한테 가게 할 생각 없냐며 제안을 하셨죠. 사실 그 가게 자체는 위치도 그닥이고 크기도 작고 허름한 편입니다. 다만 어머님 음식 맛 때문에 동네 분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거였죠. 그렇다 보니 어머님이 계속 이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식당 그만두면 자기도 이 나이에 어딜 가서 일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괜찮게 벌고 있었기에 어머님 정도는 제가 얼마든지 모실 수 있었는데도 어머님은 자식들에게 기대기는 싫다고 여력이 되는 한은 계속 일을 하신다고 했죠. 그렇게 고민 끝에 어머님 건강에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어머님이 그 가게를 인수받기로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은 제가 많이 보태드렸죠.
어머님은 저한테 빌리는 거니 갚겠다고 하셨고 저는 안 갚으셔도 되니 괜찮다고 다만 건강에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만 운영하시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나중에 저한테 빌린 돈도 다 갚기도 하셨지만요. 저는 저대로 SNS와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면서 점차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었고 어머님은 인수받은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시면서 자리를 잘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 무렵 저희 가족은 예전과는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제가 하는 마켓은 매출이 꾸준한 쇼핑몰로 자리를 잡게 되고 사원수도 10명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어머님도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내부 리모델링도 하시고 확장도 좀 하셨습니다. 제가 제 SNS로 홍보도 여러 번 했더니 그 효과도 꽤 컸고요. 원래는 동네 주민분들이 주로 와서 이용하는 식당이었다면 이제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맛집이 된 거죠. 어머님도 혼자서 소소하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손님들 감당이 안 돼서 직원들도 하나 둘씩 구하시고 그게 나중에는 어머님 포함 4명이나 됐습니다. 가게 규모가 협소한 데 비해 직원은 많은 거였죠. 그 기세에 저희 남편은 분점을 냈으면 하더라고요. 오랜 고민과 대화 끝에 남편은 결국 다니던 회사는 퇴사하고 2호점으로 좀 더 큰 규모의 식당을 새로 냈습니다. 본점은 어머님이 하시고 2호점은 남편이 운영을 맡아서 한 거였죠. 규모 자체는 2호점이 훨씬 크고 새 건물이라서 깔끔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랑 콜라보로 사업을 자주 진행해서 담당자와 유독 가깝게 지냈던 식품회사가 있었는데요. 집에서 먹는 맛집을 모티브로 제품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몇몇 유명 맛집 컨택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님 가게도 추천했어요. 그 사람들도 어머님 음식 맛이 괜찮다며 어머님 주력해서 파시는 김치찜을 시판 제품으로 개발해서 만들기로 했고 어머님은 그에 따른 로열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제 마켓에서 홍보와 판매, 공구도 함께 이루어졌고요. 반응도 좋고 인기도 많아서 2차, 3차까지 진행을 하기도 했었죠. 그걸로 어머님도 저도 꽤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저 둘 다 윈윈이었던 거죠. 어머님도 남편도 저도 만나면 지금의 상황이 신기하다, 어쩔 땐 꿈을 꾸는 것 같다 라고 잘 얘기했습니다. 오래된 임대 아파트를 대출까지 껴서 겨우겨우 신혼 시작했던 게 엊그제인데 저희 부부는 40평대 브랜드 아파트 자가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어머님도 30평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한 번씩 생각해보면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싶기도 한 거야. 그리고 잘 돼서 좋긴 한데 한 번씩은 이렇게 잘 풀리다가 확 꼬꾸라지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어머님. 잘 돼서 좋긴 한데 불안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먹고 살 걱정 없이 잘 된 게 참 기쁘다. 이게 다 승우애미 덕분이야. 네가 복덩이인 것 같다. 네가 우리 집 시집 오고 나서 일이 잘 풀려. 제가 뭘요? 에이, 엄마 말이 맞지. 자기가 그 SNS 시작하고 마켓 잘 되면서부터 우리 집이 다 잘 풀린 거잖아. 엄마 식당도 자기가 돈 빌려줘서 시작한 거고. 내 말이 그 말이다. 평생을 1,000원 한 장에 벌벌 떨고 살았는데 승우애미가 아마 귀인인 모양이다. 고맙다, 애미야. 어머님은 늘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시집 오고부터 잘 풀렸다고 하시지만 사실 제가 시집 오고 5년 정도까진 여전히 어려운 살림이었던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제가 시집 오고 잘 됐다고 복덩이고 귀인이라고 꼭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셨는데 다 제 덕이라고 해주시니 그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머님 가게도 제 사업도 남편이 맡은 2호점도 다 잘 되고 있다 보니 마음 한켠에 불안한 건 있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잘 되면 금방 고꾸라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생기잖아요. 하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가족끼리 서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지만 진짜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가족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성공하고 잘 되면 가족끼리 돈 때문에 틀어지기도 한다지만 저희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소박하셨고 돈은 알뜰살뜰 저축하셨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걸로 사치하시거나 펑펑 쓰시는 일도 없었고 여전히 입고 다니시는 옷도 가방도 오래전에 사신 것들만 하고 다니셨습니다. 가끔 제가 큰맘 먹고 사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아깝다고 잘 안 매시고 오히려 저한테 들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나는 예전부터 좀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 어울리지도 않고 불편해. 사회생활 많이 하는 네가 들고 다녀야지. 에이, 어머님 이제 돈도 잘 버시는 요식업체 대표님이시잖아요. 이런 거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아니야, 나는 이런 게 편해. 너나 좋은 거 많이 사 입어라. 어머님은 본인에게 쓰는 것은 아끼셨지만 남에게 베푸는 돈은 결코 아끼지 않으셨어요. 번 돈으로 후원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거든요. 어머님은 당신이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거 밥하는 것밖에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며 많이 반성하고 깨닫고 또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오랜만에 고향 동창 모임에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하시는 말이 그동안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모임에도 잘 못 갔다고, 식당 일을 빼고 일부러 만나러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몇몇 친구분들하고는 연락하시고 가끔 만나시기도 한다지만 모임 자체는 안 간 지 꽤 돼서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친구가 이번 모임에는 여태까지 안 오던 친구들도 많이 온다고 어머님 보고도 참석하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어머님도 이번에는 가겠다고 하셨답니다. 어머님은 택시 타고 가신다는데 오랜만에 모임 가시는 거니 오시는 길은 택시 타셔도 가시는 길은 제가 태워다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좋은 옷 입고 가시라고 옷도 사드린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집에 있는 거 입으면 된다고 극구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바득바득 우겨서 가방은 제가 전에 사드린 걸로 매시라고 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500만 원 주고 산 거고 어머님 생신 선물로 드린 건데 어머님이 부담스러워서 못 들고 다닌다고 저보고 계속 갖고 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런 날 원래 쓰는 거라고 가방 꼭 챙겨가시라고 일부러 손에 쥐어드렸죠. 그렇게 모임 당일날 어머님을 태우고 모임 장소를 가게 되었어요. 마당이 넓은 교회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태우고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친구들한테 저를 보여주고 싶다고 같이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저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모시고 들어갔죠. 도착해보니 어머님이 좀 일찍 도착하셔서인지 어머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친구분들 오시면 인사하고 가겠다고 하면서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들렸다가 다시 어머님 계신 룸으로 갔는데 한 분이 더 오셨는지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영선아, 너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너도 진짜 오랜만이야. 너 알지? 나 우리 아들 따라 외국 가서 살다 왔잖아. 그래서 나도 모임에는 못 온 지 꽤 됐어.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꼭 나도 나가서 같이 살자고 그래서 한 7년 정도 살다 왔다. 우리 아들이 나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니? 효자잖아. 오늘도 회사 반차까지 쓰고 데려다 줬어. 참 효자다, 너네 아들. 너는? 나는 우리 며느리가 데려다 줬어.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선이 며느리, 내가 결혼식에 못 가봐서 초면이네. 네. 저는 어머님 친구분이니까 반가워서 웃으며 인사드렸는데 그 친구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에게 아, 그래? 너는 뭐 어쩌고 사니? 여전히 식당에서 허드렛 일 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좀 놀라고 어머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그 식당 운영해. 아, 그걸 그냥 네가 하기로 한 거야?
그나마 잘 됐네. 내가 예전에 들었을 땐 영선이는 영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고.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나 모르겠다. 네가 예전에도 우리 중에 제일 가난했잖아. 너 그거 기억나니? 내가 아빠 사줬다고 미제 초콜릿 들고 왔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잖아. 근데 그거 네가 아깝다고 주워서 먼지 털고 먹었잖아. 그 말에 어머님도 저보기 민망하신 듯 어색하게 웃으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게 귀했으니까. 나는 우리 아빠가 외국 잘 나가니까 그런 거 많이 먹었는데 너는 그런 거 구경도 못 해봤잖니. 참 그때도 어렵게 살았는데 계속 어렵게 산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너네 남편 일하다가 사고로 그렇게 갔다고 하고 그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유, 우리 영선이 지질이 복도 없구나. 가뜩이나 힘들게 사는데 더 힘들겠네. 어쩔꼬 했다니까. 그래서 네가 모임에는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모임은 무슨 모임이니? 그리고 친구들 다 잘 사는데 너 괜히 이런 데 나오면 기죽고 기분 상하잖아. 옆에서 듣자 하니 열받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 형편이 어려웠던 걸 계속 들먹이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무시하는 게 너무 보이는 겁니다. 어머님은 저보기 민망하신지 그냥 그랬지 하고 어색하게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한마디 할까 어쩔까 하는데 그분이 대뜸 어머님 보고 그래도 오랜만에 나와서 보기 좋다. 근데 그 가방은 뭐야? 가만 보니 내 거랑 똑같네. 어머, 그렇네. 이건 우리 며느리가. 아유, 영선이 며느라! 하며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저 옆에 앉아있다가 황당해서 되물었죠. 네? 너도 참 너무한다. 시어머니 가방을 저런 티나는 짝퉁을 사주면 어떡하니? 너네 시어머니가 아무리 이런 거 모른다고 해도 참 그렇다. 라는 겁니다. 저 그 순간 갑자기 열이 확 받더라고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500 주고 산 정품을 뜬금없이 짝퉁이라뇨. 짝퉁이라뇨. 아닌데요. 뭐가 아니야. 내 거랑 똑같은데. 봐봐. 다르잖아. 이건 우리 며느리가 외국 여행 갔다가 선물해 준 건데 모양이 다르잖아. 여기 펜던트도 네 건 좀 이상해. 아유, 영선이 며느라. 사줘도 이렇게 티나는 학급을 사주니. 시어머니가 못 산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저 그 말에 열받아서 이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친구분, 이거 짝퉁 아닙니다. 국내 백화점 명품관에서 직접 산 정품이에요. 참나. 그래. 시어머니 앞인데 내가 너무 눈치 없었지? 그래. 그런 걸로 해. 근데 하필 내 거랑 똑같은 걸 들고 와서 딱 걸렸네. 영선아, 너 이거 들고 다니지 마라. 저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짝퉁이라고 하면 그 친구분께 누가 봐도 짝퉁인데 저희 어머님께 짝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받아서 제가 한마디 하려는 그 순간 다른 어머님 친구분들이 와르르 들어오셨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은 저희 어머님 보고 오랜만에 왔다고 너무 반갑다고 막 그러시고 어머님도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영선아, 너 모임에 너무 오랜만에 왔어. 이렇게 다 같이 보니 반갑다. 그러게, 내가 사는 게 바빠서 미안하다. 어휴, 바쁘지. 그 잘 나가는 맛집 사장님이 전에 네가 보내준 그 제품 있잖아. 네가 음식으로 만들었다는. 그거 진짜 맛있더라.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 맛있게 먹었다니 좋네. 다음에 직접 우리 가게 와서도 먹어봐. 한번 날 잡고 가봐야겠어. 아마 어머님이 몇몇 친구분들에게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무례한 친구분은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제품? 아, 얘는 외국 살다 와서 잘 모르는구나. 영선이지. 완전 대박 났잖아. 대박? 뭔 대박? 엄청 잘 나가는 맛집 사장님이잖아, 얘가. 아들도 이 요정 크게 한다고 하고 돈을 갈키로 모으지 않니? 아이고, 무슨.
며느리도 무슨 회사 대표라고 하고 이번에 영선이네도 비싼 아파트 이사 갔잖아. 여기 우리 며느리야. 어머, 옆에 있었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친구들 반갑다고 저랑 악수하시고 있는데 그 무례한 친구분만 표정이 엄청 안 좋으시더라고요. 영선이가 그렇게 잘 됐다고? 근데 너는 잘 됐다면서 왜 그 꼬라지로 다니니? 옷 좀 사 입고 하지. 며느리가 대표라면서 옷도 안 사줘? 그분은 끝까지 어머님께 무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워낙 소박하시고 허세나 허영이 없으셔서 그래요. 남들 보이는 거에나 신경 쓰는 그런 분이 아니셔서요. 대신 결식 아동들 돕고 장애인 단체 후원하고 그런 쪽으로는 얼마나 통이 크신데요. 제 말에 다른 친구분들도 놀라시더라고요. 그 무례한 친구분만 빼고요. 참나. 그때 식당 안으로 누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무례한 친구분 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내 차에다 폰을 놓고 가시면 어떡해요? 한참 가다가 돌아왔잖아요. 아유, 내가 깜빡했네. 여기 우리 아들이야. 인사들 해.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포함 어머님 친구분들도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 아들이 대표님! 하고 어머님을 부르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어머님도 어리둥절해 하시고요. 누구?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전에 대표님 식당 음식으로 제품 제작했던 회사 직원입니다. 그때 대표님 식당 가서 식사도 했었는데. 가만 보니 그 회사 담당팀 직원분들 중 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팀에서도 과장님하고 주로 얘기를 해서 몰랐는데 그 팀 사람 중 하나였던 거죠. 아, 그랬구나. 반가워요. 세상에 명자 아들이었구나. 전혀 몰랐네. 저도 저희 어머니 친구분인 줄 몰랐어요. 이번에 다른 메뉴로도 진행할 건데 사업 얘기 들으셨죠? 저희랑 하셔야 돼요. 아, 대강 듣기는 했는데 꼭 저희랑 진행하셔야 돼요. 월요일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일단 우리 며느리랑 얘기해 보고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님 친구분은 입만 떡 벌리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식사 맛있게들 하세요. 엄마, 나 먼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그렇게 친구 아들도 자리를 떠났고 어머님 친구분들도 어머님께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멋있다. 저게 뭔 소리야? 하시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저번에 어머님 음식으로 제품 출시했는데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 회사에서 어머님 식당에서 파는 음식 중에 다른 음식으로도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사실 더 큰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의가 들어와서요. 어느 쪽으로 할지 어머님이랑 저랑 고민 중이거든요. 어머, 세상에. 회사들이 서로 자기랑 계약하자고 하는 상황인 거야? 영선이 쟤 진짜 잘 나가네. 멋있다, 얘. 제 말에 그 무례한 친구분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렇겠죠. 좀 전까지 저희 어머님 개무시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무시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또 자기 아들이 저렇게 굽신거리니까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너 이제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 바쁘잖아. 아유, 영선이 며느리 같이 밥 먹고 가. 여기까지 왔는데. 얘가 바빠서 가봐야 돼. 그래, 회사 대표니까 바쁘겠지. 네, 죄송해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편하게들 식사하시고 대화 나누다 가세요. 대신 오늘 식사 비용은 제가 낼 테니까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요. 여기 사장님한텐 제가 말씀드려 놓을게요. 아유, 세상에 통도 커. 영선이 며느리 너무 멋있다. 저는 가기 전에 그 무례한 친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아 참, 어머님 친구분,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가방이요. 며느님한테 진짜 맞는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님이 진품인 줄 알고 비싸게 사셨으면 어떡해요. 제가 딱 봐도 너무 학급으로 산 것 같은데 며느님이 잘 몰라서 속아서 샀을 수도 있잖아요. 외국에는 워낙 짝퉁도 많으니까. 한번 며느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저희 어머님 보고 짝퉁 맸다고 저더러 짝퉁 사줬다고 난리치는 게 얄미워서 일부러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얼굴이 확 빨개지면서 본인 가방을 슬그머니 가리시더라고요. 뭔 소리야? 어머, 그러고 보니 둘이 가방 똑같네? 안 똑같아잖아. 명자제 거는 짝퉁이라잖아. 명자야, 너네 며느리가 그거 사줬어? 너네 며느리도 참 너무한다. 시어머니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안 사주면 안 사줬지. 무슨 짝퉁을 사주니. 그 말에 그 무례한 친구분 창피한지 씩씩거리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보고 얼른 가보라고 하시고요. 저는 속으로 우리 어머님 한 번만 더 무시했단 바라 생각하며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어머님께 들으니 그 친구분이 어머님께 웬만하면 다른 데 하지 말고 자기 아들네 회사랑 계약 진행하라고 막 그러셨다더라고요. 저희 착한 어머님도 그렇게 무례한 친구지만 그래도 친구라고 그 회사랑 다시 한번 계약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저한테 말하셨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보고 나 대신해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어머님 못 산다고 자주 무시하던 친구였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할 말 다 해주니 어머님도 속 시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무시 안 하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앞으로도 친구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모임도 자주 가시라고 했어요. 많이 고생하면서 사셨으니까 이제는 친구분들이랑 추억도 많이 만들고 즐겁게 사셨으면 해서요. 평생을 성실하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어머님. 어머님이 저를 귀인이라 생각하고 대접해 주시니 저도 어머님께 귀인이 된 것처럼 잘하고 효도하며 살려고 합니다. 우리 식구들 늘 지금처럼 좋은 일 많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잘 살았으면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